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그 포토샵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은 그 일러스트와 다르게 비트맵 방식이기 때문에요. 주로 어떤 뭐 이미지 리터칭이나 뭐 색을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왜곡을 좀 변형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툴이죠.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는 벡터 방식이 아니라는 거. 벡터 방식이 아니라는 거는 이 부분을 보시면 벌써 딱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사이즈는 그냥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딴 건 다 몰라도 룰러를 한번 딱 꺼내 보시면 벌써 얘가 비트맵인지 벡터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룰러를 보시면 x는 이쪽이 0이죠. 그래서 이쪽이 양수고 이쪽 여길 기준으로 이쪽이 여기가 0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쪽을 양수로 썼지만 얘 같은 경우는 아예 비트맵 방식이기 때문에 뭐 음수 양수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얘는 어떤 좌표를 사용하지도 않고요. 그냥 그 위치 그대로 채색을 시킨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그냥 룰러를 봐도 여기 좌측 상단이 그냥 00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부터가 벌써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차이점이라는 거는 그냥 제가 브러쉬로 하면 자 보기에는 깔끔해 보이지만 얘를 확대를 시키면 일러스트와 다르게 이렇게 깨지게 되죠. 이런 차이점. 그래서 이런 포토샵 같은 경우는 확대 축소에 그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3D 작업이나 모션 그래픽 작업을 할 때는 확대 축소가 많은 작업을 할 때는 이 벡터 방식, 그러니까 일러스트나 기타 3D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포토샵을 이용을 해서 단 그 확대 축소할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참고로 이렇게 확대됐을 때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있죠. 하나의 계단 현상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톤이 이렇게 한 3단계, 4단계로 나누어져 있죠. 이게 이제 안티 알리아싱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한번 뉴 도큐멘트 만드는 것부터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파일, 뉴. 자, 뭐 이름 주시고 원하는 대로 사이즈 잡아주시고요. 저는 그냥 872에 486으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드밴스 탭이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드밴스 탭. 그래서 얘를 열어보시면은 그 일러스트엔 없었던 픽셀 애스펙트 레시오라는 게 있죠. 얘가 영상 쪽에서 사용이 되는 거죠. 영상 쪽에 보시면은 그 픽셀 하나의 망점, 걔의 가로 세로 비율. 요거는 이제 영상을 하시다 보면 다 아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토샵이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픽셀 애스펙트 지원하기 때문에 영상에서 사용될 그런 어떤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수정을 할 때 좀 편하게끔 그런 왜곡되는 거를 좀 편하게 방지할 수 있게 옵션이 추가가 된 거고요. 이건 나중에 이제 영상 관련된 작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미지 작업에서는 대부분 스퀘어 픽셀을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사용되는 단위, 얘도 마찬가지로 픽셀을 쓸 건지 어떤 출판이나 출력, 그러니까 뭐 책으로 만든다든지 프린트물을 만든다든지 할 때는 어떤 단위를 뭐 센치나 밀리미터나 이런 걸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 단위 또한 어디서 바꿀 수 있느냐? 아예 기본 세팅 값을 프레퍼런스 있죠? 여러분들은 에디트 메뉴에 있습니다. PC는 포토샵 프레퍼런스 유닛 여기서 아예 룰러의 단위를 픽셀로 바꿔놓으면 픽셀로서 그 매번 변경하는 번거로움을 좀 막을 수가 있죠. 자, 뉴 도큐멘트에서 저는 872에 486에 스퀘어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스퀘어. 지금은 스퀘어로.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도큐멘트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게 뭐 메뉴 이런 거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팔레트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툴이겠죠. 아무래도 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바가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컨트롤 바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윈도우 메뉴에 여기에 옵션이나 툴이나 이런 것들을 다 꺼내 놓으셔야 됩니다. 툴이 이 툴이고요. 왼쪽에 옵션이 요겁니다. 그래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열어 두시면 아무래도 작업이 좀 편하기 때문에 좀 열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브 툴입니다. 무브 툴. 이 무브 툴이라는 건 뭐냐? 뭘 움직이는 겁니다. 뭘 움직일 거냐? 레이어도 움직일 수 있고 선택 영역을 움직일 수도 있고요. 자, 선택 영역은 여기서 만들어주고요. 자, 그럼 얘는 레이어를 움직일 건데 레이어를 움직여도 되는데 지금은 그냥 드래그를 하면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움직일 수 없다. 그 이유가 뭐냐? 레이어가 잠겨 있습니다. 어떻게 레이어 팔레트 열어보시면요.
예, 백그라운드 레이어라고요. 이렇게 기울어진 이탈릭체로 써진 게 처음에 만들어지는데요. 이 레이어는 아무 작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작업은 어떤 움직이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채색이나 이런 건 다 되지만요. 그래서 이 레이어일 때는 move 툴이 작동을 안 하는데 얘를 그냥 일반 레이어로 만드는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셔서 그냥 이름 뭐 원하시면 바꿔주시고요. 그냥 OK만 해주시면 이렇게 일반 레이어로 바뀌죠. 바뀐 상태에서는 move 툴로 레이어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혹은 백그라운드 상태에서도요. 자, 얘를 다시 백그라운드 상태로 만들겠습니다. 기본값 그대로입니다. 백그라운드 상태에서는 못 움직이지만 제가 선택한 이 영역 있죠. 이 선택한 영역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선택한 영역이 움직이는지 선택된 이 지역이 움직이는지 구분이 잘 안 가시죠. 자, 제가 붓으로 자, 이렇게 그냥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하고요. 자, 선택 툴 상태에서 선택 영역 쪽으로 움직이면 이건 선택 영역을 이동을 하는 거고요. move 툴로 움직이면 이 선택된 영역을 움직여주는 겁니다. 완전히 별도로. 당연히 이 움직인 부분, 이 원래 있던 이 빈 공간은 백그라운드 색으로 채워집니다. 백그라운드 색. 신색이니까 신색으로 칠해지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 내가 백그라운드 색을 다른 색으로 바꿔놨다면 이동을 시키면 이 부분이 백그라운드 색상으로 칠해져 버립니다. 따버리면 지금은 그냥 신색이기 때문에 선택이 백그라운드 이 레이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 move 툴로 움직여 버리면 이렇게 백그라운드 색상이 이동한 원본 위치에 칠해져 버립니다. 자, 이런 것도 하나의 특징이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자, 다시 기본값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뭐 우리가 그 포토샵 작업을 하면서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이 선택 영역입니다. 포토샵의 가장 큰 그런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선택을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디테일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에 따라서 실력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니까요. 자, 먼저 이 선택 영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선택 영역은 일러스트나 이런 데서 선택이라는 건 어떤 쉐입을 선택을 하거나 할 때 그 툴이지만 여기서의 셀렉션 툴은 영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영역. 어떤 영역. 그래서 이 영역이 왜 중요하냐? 이 영역이 지정되면 요 부분에만 내가 앞으로 명령을 적용하는 그런 명령이 적용이 된다든지 이 부분에만 채색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 영역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아주 포토샵의 거의 주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한번 선택 영역 중에 가장 기본으로 있는 렉탱글 셀렉션, 네모로 선택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자, 네모로 만들 때 그냥 드래그 하시면 가로 세로 비대칭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자, 선택 푸는 거는 이 단축키 하나 정도 외워주십시오. 셀렉션, 디셀렉션, 컨트롤 D 이 단축키는 하나 반드시 외워두십시오. 그래서 컨트롤 D에서 빨리빨리 선택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 영역을 만드는데 자, 그 컨트롤 바에 보시면 4개 버튼이 있죠. 자, 왼쪽에 있는 게 New Selection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곳을 찍어서 선택을 하면 이전에 게 사라지고 새로 선택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있는 건 Add입니다. 추가를 시키는 겁니다. 선택 영역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또 다른 선택 영역을 추가를 시켜주는 거고요. 계속해서. 자, 세 번째 있는 거는 빼기죠. 선택 영역을 빼내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있는 거는 intersect죠. 선택 영역, 이전에 있던 놈과 새로 만들어지는 선택 영역에 이 겹치는 부분 있죠. 이 부분만 남겨두는 겁니다. 자, 요 4개의 버튼이요. 자, 이 4개의 버튼은 단축키를 사용해도 되죠. 주로 사용하는 게 셀렉션 만들고요. 내가 여기서 선택 영역을 빼고 싶다 하면 Alt 키를 누르면 주로 빠지는 거고요. Alt 키가요. 그 다음에 Shift 키가 추가고요. 그 다음에 Alt Shift를 누르면 얘가 intersect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선택 영역 하나 추가하고요.
추가하고 싶다 Shift고요. 추가는 Shift. 빼고 싶다 Alt고요. Alt 누르고 하면 빠지고요. Intersect 겹치는 부분만 남기고 싶다 Alt Shift입니다. 그러면 겹치는 부분만 나옵니다. 네, 이렇게 단축키를 이용하셔서 이 4개의 버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feather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feather는 엣지를 얼마나 부드럽게 영역을 잡을 거냐 이겁니다. 자, feather가 지금 0으로 되어 있죠. 선택 영역, feather가 0인 상태에서 내가 네모를 그리고요. 자, 여기에 색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자, 색을 칠하는 단축키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는 뭐 이런 메뉴 쓰시죠. Edit, Fill. 그래서 무슨 색을 칠할 거냐 이겁니다. 포그라운드 색을 칠할 거냐, 백그라운드 색을 칠할 거냐, 아니면 뭐 50% 그레이를 칠할 거냐. 자, 이걸 쓰는데요. 이런 단축키 하나 정도는 알아둡시다. 포그라운드, 앞에 나와 있는 게 포그라운드고요. 뒤에 있는 게 백그라운드입니다. 백그라운드. 자, 내가 선택된 영역에 포그라운드를 칠하고 싶으면은 Alt Delete입니다. Alt Delete, Alt 누르고 Delete 누르면 포그라운드 색이 칠해지고요. Ctrl Z, Ctrl Delete를 누르면 백그라운드 색이 칠해집니다. 예, 이런 단축키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선택 영역에다가 Alt Delete로 전경색을 칠하겠습니다. 포그라운드 색을요. 자, 이때 엣지 부분이 날카롭게 칠해지죠. 자, 그런데 내가 선택 영역을 그린 후에 feather 값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한 10 정도. 자, Edit, Fill, foreground 색상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자, 그래도 날카롭게 들어가죠. 날카롭게요. 자, 그래서 이 feather 값이 왜 10이 먹었는데도 날카롭게 들어가냐. feather 값은, 여기 있는 feather 값은 항상 셀렉션을 하기 전에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 지정을 하면 이 값으로 셀렉션을 그리는 겁니다. 지금처럼 feather 값이 10이 먹어있기 때문에 그릴 때 자체가 이렇게 먹죠. 자, 이 상태에서 Alt Delete 누르면 어떻습니까? 엣지가 부드럽게 처리가 되죠. 자,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 있는 feather 값은 그리기 전에 지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린 후에 feather 값을 주고 싶다. 자, 다시 신색으로 칠해버리겠습니다. 자, 내가 셀렉션으로 feather 값 0 상태에서 그렸는데 내가 모르고 여기다 feather 값을 좀 줬어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거는 메뉴에 있는 셀렉션, 모디파이 쪽에 가시면 feather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feather 값을 주시면 이거는 이미 만들어진 셀렉션 영역에 feather 값을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채색을 하면 엣지가 부드럽게요.